우리가 문제행동이라는 건 반려견의 잘못된 행동일까요? 아니면 반려견의 자연스러운 행동이 우리 인간이 보기에 불편한 걸까요? 이름은 구름이에요. 그리고 견종이 비숑이고 나이가 지금 3개월 됐답니다. 그리고 중성화가 안 돼 있는데 이런 아이는 실질적으로 이걸 문제행동으로 얘기하기가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지금 수업이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이 질문지를 하시는 패시터 분들께서 보시면 문제행동인 것이 있고 자연스러운 행동인데 우리가 인지할 때 문제행동인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반려견이 과연 정말로 하는 행동 중에서 이것은 반려견 우리가 문제행동이라는 건 반려견의 잘못된 행동일까요? 아니면 반려견의 자연스러운 행동이 우리 인간이 보기에 불편한 걸까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인간이 보기에 불편한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소거해도 반려견에게 전혀 문제가 없다면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제거도 하고 못하게도 하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게 참 애매한 그런 문제 행동이에요. 뭐냐면 3개월 된 비숑 프리제가 첫 번째 입질 문제, 즉 이렇게 좀 양양양양 무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3개월 된 비숑 프리제가 입을 앙양양양 무는 게 공격성 물음일까요? 아니면 이 아이들이 지금 성장 호르몬이 나오면서 재밌게 놀기 때문에 노는 걸까요? 제가 볼 때는 놀 게 없기 때문에 손을 무는 거거든요. 호랑이가 그리고 사자가 나뭇가지를 물고 노는 것들 있잖아요. 사냥 연습을 한다 그래서 막 노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과연 나쁜 행동일까? 저는 조금 발달이 되는 문제 행동이 있고 그 연령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문제 행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행동이 여기서 나왔을 때 앞으로 이것이 쭉 발달 과정이 있겠느냐? 실제적으로 없는 행동들도 있어요. 그냥 그 나이 때만 나오는 행동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경비견의 우리가 말하는 아주 싸나워야 되는 경비견의 강아지가 어릴 때부터 사람들한테 꼬리 흔들고 좋아하면 그게 문제 행동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들 3, 4개월 된 강아지가 얘는 앞으로 군견이 돼야 돼. 군견이 돼야 되는데 3개월 됐는데 북한군이고 어느 사람이고 왜요? 그러면 좋았다고 꼬리 흔들어요. 이게는 지금 잘못된 게일까요? 문제 행동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들 이거 지금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건 문제 행동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연령별로 하는 행동이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보호자 외출에 짖는데요. 구체적 에피소드를 들어보니까 문을 나가면 밥을 주는 줄 알고 나가기만 하면 이게 말이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집에 두고 문을 닫고 나가면 보호자가 나갔는데 밥을 주는 줄 알고 나가기만 하면 짖는다? 제가 볼 때 이건 요구성 짖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아마 제가 볼 때 3개월짜리 비숑에게 좀 필요한 게 뭐가 있냐면 제가 볼 때 얘한테 먼저 좀 안정된 거주. 그러니까 강아지들이 보면 본능적으로 내가 위협이 되고 나고 나를 보호해줄 대상이 없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늑대나 아니면 여우나 아니면 이런 동물들이 새끼들이 동굴에서 엄마가 올 때까지를 기다리고 있다가 어미가 사냥을 해서 와서 먹이를 먹이고 다시 사냥을 하러 나갈 때 얘네들은 어떻게 하고 있죠? 동굴로 다 들어가요. 왜 들어갈까요? 어미가 보호해 줄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안식처에 가서 다음 보호자가 올 때까지 있어야 돼요. 왜? 내가 스스로 지킬 수가 없으니까. 의지해서 살아가는 시기니까. 그럼 이 3개월 된 강아지도 어떻습니까? 보호자가 나가면 보호자가 없고 집에서 나 혼자 있으니까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내가 숨어야 될 안정된 공간이 필요한데 제가 볼 때는 이 보호자분께서는 그런 공간을 안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짖죠. 왜 짖습니까? 바로 요구성 짖음입니다. 이제 이것은 조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울링으로 바뀔 거예요. 분리불안.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이렇게 요구성으로 짖는 건 분리불안이 아니야. 분리불안은 하울링이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미가 새끼를 잊어버렸어요. 어미가 새끼를 잊어버렸는데 새끼는 어미를 찾으려고 웁니다. 아우 하고 울죠. 그럼 엄마가 없으니까 불안한 거죠. 어미도 새끼를 부르는 소리를 내요. 막 멍멍 하면서 새끼를 부르는 소리를 내요. 그러면 여러분들 새끼를 잃어버린 어미가 새끼를 부르는 소리도 경우에 따라서는 분리불안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구름이 비숑 3개월은 여러분들이 하나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3개월에서 2개월, 3개월 사이에 넘어가는 강아지들은 절대적인 어미의 보호를 받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미의 보호에 대해서 나 왜 보호 안 해줘? 라고 하는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왜 2, 3개월 사이를 사회화 시기라고 하냐면 2개월 이전의 강아지들은 카밍 시그널이 별로 안 나타나요.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2개월 이전의 강아지들은 카밍 시그널이 안 나타난다는 것은 엄마를 진정시킬 필요가 없어요. 왜? 무조건적이에요. 그때는. 그러니까 얘도 지금 보면은 엄마가 나가면 밥을 주는 줄 알고 나가기만 하면 짖는다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 그것은 내 자신이 불안하니까 일단 짖어요. 왜? 아까 제가 지금까지 계속 강의해드리면서 말씀드린 것 중에 짖는 게 결국은 뭐예요? 특히 어린 강아지들이 짖는다는 것은 적으로부터 나를 잡아 먹일 수도 있는데 본능적으로 잘 안 짖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만큼 급박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반려견에게 뭐가 필요하겠냐? 제가 볼 때 지붕이 있는 내 몸을 숨길 수 있는 집을 좀 인식시켜주고 그 집을 인식시켜 줌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습니까? 얘가 보호자들이 나가고 나면 불안감을 느꼈었을 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하울링이나 우리 보호자분은 하울링이 아니기 때문에 분리불안이 아니라고 하지만 앞으로 분리불안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래서 이제 보호자님의 대처 방법 보겠어요. 근데 보호자님이 지금 대처 방법에 대해서 짖는 건 어떻게 대처하지 못하니까 계속 밥만 주셨나 봐요. 근데 7번째 보호자님의 대처 방법에서 깨물지 못하게 하면 옷이랑 고개 흔들고 나아지지 않고 장난하는 건 줄 인식함. 자, 여러분들 깨물지 못하게 한다고 그랬죠. 그럼 제지하는 행동이죠. 안 되라고 얘기했겠죠. 근데 카밍 시그널이 안 나타나요. 여러분들 이거 제가 19금일지도 모르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남녀 이런 거 보면은 안 돼요 막 이러잖아요. 그죠?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보면은 어떻습니까? 여기도 지금 깨물지 못하게 하면 안 돼라고 했지만 결국은 안 돼라고 체벌했는데 그 요구성 안 된다고 해서 나는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강아지는 뭐라고 합니까? 더 해요. 장난하는 건 줄 알고 해요. 그거는 뭐예요? 결국은 강아지에게 인식시킬 수 있는 체벌이 안 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강아지는 카밍 시그널이 안 나타났죠. 그래서 보호자가 먼저 원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강아지를 나는 이걸 원하지 않아 라고 해서 좀 체벌을 하고 거절을 할 필요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절을 하게 되면 강아지는 욕구 불만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안 돼 하고 얘기하고 다른 거를 던져줘서 다른 걸 물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이런 얘기합니다. 아니 그러면 다른 거를 물든 뭐를 물든 자꾸 터그놀이하고 물면 나중에 무는 거 발달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여기서 하나 말씀을 드릴 건 뭐냐면 이제 그 시기가 언제이냐가 문제이지겠지만 이러한 것들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발달되는 문제 행동이 있고 연령별 문제 행동이 있는데 비숑 프리제라는 견종의 특성상 이런 문제 행동은 그냥 연령별로 나타나는 행동이기 때문에 아마 더 발달되지만 않게 하면 본능적으로 하고 멈춰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런 거 있잖아요. 너 언제 철들래?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5, 6살 때 철들지 않았던 중학교, 고등학교 아니면 청년 때 했던 그러한 어떤 아이들의 성격이 저희 아들이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인데 게임을 좋아해요.
제가 여러분들 얘 결혼해서도 자기 자식도 먹여 살리지 않고 맨날 이렇게 게임만 하면 어떨까 하고 제가 고민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건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 막 중학생이 막 야동 봐요. 야, 얘가 한갑 지나서도 야동을 계속 보면 어떡할까 하고 여러분들 걱정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막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은 굉장히 심각해서 사랑하고 있는데 야, 그건 풋사랑이야. 시간 지나면 너 선생님 지금 선생님 없으면 못 쓸 것 같지? 너 조금만 지나면 더 이쁜 여자 많아. 이렇게 얘기하고도 한단 말이에요. 그건 결국은 뭐다? 그 시기에 문제 행동이 있어요. 근데 그 시기의 문제 행동에 사람하고 다른 게 뭐냐면 사람은 다른 어떤 사회적 그 매체를 통해서 여러 정보를 전달받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아, 이제 나중에 깨달아요.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반려견은 만약에 문제 행동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발달되지만 않게 제지하면 되는데 이것마저 안 해버린다면 그냥 단순하게 그게 진실인 줄 알고 쭉 가버려요. 그러면 문제 행동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나타나면 아, 이것이 요 나이에 나오는 자연스러운 행동이다라고 하면 더 발달되지만 않게만 해주면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자연스럽게 없어집니다. 식분증 같은 경우도 그렇죠. 똥을 먹는 게 어떡합니까? 제지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겁먹어서 나이 들어서 가는 경우는 있어도 아, 영양분이 모자르는구나. 그리고 한 6, 7개월 성징이 발현되기 이전까지 성장 시기이니까 그때만 어떻게 한다? 그때까지만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해 주면 자연스럽게 없어지니까 똥 조금 먹고 불편하더라도 한번 그냥 둬봐야지 라고 하면 정말 성장 맞춤 멈추거든요. 오히려 그거를 막 어떻게 하려고 하다가 잘못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연령별로 나올 수 있는 자연스러운 문제 행동에 대해서는 발달되지 않는 선에서만, 그리고 얘가 지금 3개월이잖아요. 약 한 7개월까지는 더 이상 발달시키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반려견을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짖는 거에 대해서는 안정된 공간을 만들어 주셔서 앞으로 발달되려고 하는 발달될 수 있는 그 분리불안에 대해서 대비하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3개월이니까 너무 무리되지 않게, 특히 예방접종 관련해서요. 예방접종 지나고 나서 조금 지나고 나서 이제 훈련을 시키는 게, 그러니까 예방접종 시키면 한 3일 정도 되면 그 증상이 발현되거든요. 그러니까 증상이 발현되기 시작하니까 예방접종 맞기 전날과 그리고 예방접종 맞는 다음에 일주일 정도는 그 안 시키시는 게 좋아요. 이것도 일종의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지나서 예방접종 시기를 좀 지나서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의 한계성을 정해주시면 밝고 남은 기간 동안 행복하게 보호자하고 살아갈 수 있는 훌륭한 반려견으로 반려견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려견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현명한 선택으로,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는 우리 보호자분과 패시터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